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당장 서울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12월 일반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전타입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정부의 규제 폐지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의 추가 계약까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청약 분위기, 청약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 청약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분위기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1부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재미와 도움을 드리는 상담 부동산 고민 시간입니다. 항상 많은 시청자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분들, 여러분의 친구분들에게도 많은 소개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하시고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한 거 그리고 고민 그다음에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 짜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결해드리고 좋은 행복한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될까요? 네, 부동산 가격이 2022년 작년 들어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겠죠. 그래서 이 꼬꾸라지고 바닥지 시장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르면 언제부터인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제는 다시 서울부터 투자하라. 왜 이런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항상 오르기가 시작하면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 뭐 대구 이렇게 보통 대규모 지역, 특히 인구가 고밀도, 인구가 많은 지역. 더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또 더 중요한 것은 학군이 있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지역.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먼저 모이고 먼저 오르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과거를 또 이제 뒤집어 봐야 되겠죠. 과거에 가장 가격이 많이 먼저 올랐던 데가 어디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남 오르고 그 다음에 마용성 오르고 서울의 주요 지역 오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 오르고 이제 기타 호재에 따라서 기타 지역도 올랐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좀 갑자기 많이 오르는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은 그 원인은 소득 주도의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었죠. 일단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풀기 위해서 갖다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가 제로 금리였죠. 제로 베이스 0%, 0.25%까지 내려갔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았으니까 이 돈을 어떤 소득을 많이 만들어서 좋아하다 보니까 가계가 어느 정도 이자 지불 능력도 되고 하니까 소비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경제 활성화 부분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죠. 왜? 금리가 싸니까 차라리 내가 가장 이런 기회에 서울에 한번 주요 도시 한번 내 집 한번 마련해 보자. 나의 이 낡은 집에서 새 집 한번 살아보자 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공급은 없고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안전진단을 고강도로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나마 있던 재개발 구역마저 해제를 해버렸죠, 과거에. 그래서 지난 2012년에서 20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고강도의 재건축 규제 그리고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구주택, 빌라나 노후주거주택이 없어져서 새로운 아파트 25만 세대를 만들어지려고 할 뻔했던 것들을 다 해제를 시켜버렸죠. 서울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바뀌면서 다시 공급 정책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면 수요는 지금 현재 이 도 자금을 많이 풀어서 수요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살 사람이 둘이고 팔 사람이 하나이면 가격이 오르죠. 살 사람 하나이고 팔 사람 하나이면 가격이 서로 보합세를 유지하고요. 그런데 팔 사람이 둘이고 살 사람이 하나도 안 돼요. 가격이 폭락이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공급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을 못 오르게 규제를 했어요. 규제. 그래서 조정지역이다. 대출 규제다. 양도세 중과세다. 그다음에 종부세 중과세다. 규제만 했어요. 공급은 하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싹 피했죠. 우리는 두 발 생각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돈 되는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강남, 서울, 마용성, 서울 주요 지역 가다가 서울 다 규제 들어가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죠. 수도권에 뭐야 이거 서울 규제를 못하니까 돈이 쏠림 현상이 있겠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수도권으로 갔더니 가만히 있던 집이 그냥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마구 늘어나면서 가격이 또 수도권이 많이 올랐죠. 수도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파주, 앙주, 금정, 평택 이런 데까지도 이게 지방으로 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방 멀쩡하게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투자 수요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폴짝 올라가 가지고 가격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일어나죠.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팔 수가 없죠. 고강도의 양도세 중과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격 올랐으니까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 중과세가 너는 다주택자야 80%, 너는 이주택자야 70% 이러다 보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은 시장에 팔 수 있는 사람은 못 파니까 자동적으로 자전 거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공급이 줄어들고 신규 아파트는 없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로 해서 가격을 이렇게 서로 백업 시켰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규제로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뭐가 돼요? 부동산 경제가 완전히 파괴가 됐죠.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취득세 받아가지고 세수 받아서 돈을 써야 되는 쓸 수가 없고 또 정부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게 없고 또 이 단지 팔고 사고 이런 데서 세수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님들 소득도 신고도 해서 거기에서 거래에서 나오는 세금, 소득세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도배장판 해야 되고 또 이삿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인부들 들어가야 되고 또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인부 이런 전체적인 경제가 흐름이 맥이 다 끊어졌죠. 그러니까 소비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 기타 지역 이렇게 전체적으로 규제가 무너지다 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대로 놔뒀더니 먼저 가격이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지방 먼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수도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서울 떨어져요. 서울 막 떨어져가지고 고가 주택들은 거의 1년 사이에 30% 떨어졌다. 15%에서 서울만 해도 15에서 30%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래도 거래가 없죠. 왜?
뭐 각종 규제를 거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자 취득세, 중과세 일단 폐지하는 걸로 하고, 양도세, 중과세 1년 더 유예하는 걸로 하고, 종부세, 중과세 완화하는 걸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또 어제 급기야 지금 현재 5만 8천 막 6만 지금 현재 수요는 있는데 무서워서 사지 못하니까 미분양이 막 5만 8천 6만 늘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멀쩡한 16위권에 있는 그 회사가 흑자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경제가 침착.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착륙 시장이 너무 폭락하고 패닉 상태에서 이거 착륙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연착륙 시켜서 우리나라 경제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규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모두가 살리고자 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돼야 이제 집 갖고 덩어리 있는 사람들도 정리하고 뭐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폭락된 시장에서 오죽하면 이제 규제가 풀렸겠나 싶어서 시작을 한다면 가격은 어디서부터 오를까요? 자 이제 규제 다 풀렸으니까 기타 지역, 지방부터 먼저 오를까요? 아니겠죠. 수습될 건 서울부터 되겠죠. 그리고 서울이 막 오르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금리가 높죠. 금리 0%대에서 지금 기준금리 3%대.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5, 6%를 내야 되죠. 금리가 무려 약 10배 이상 올라, 1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려죠. 그 전처럼 금리가 싸면 막 대출보다 막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막 대출 받아서 했었는데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못 하겠죠. 그래서 금리는 놓아둔 채로 어느 정도 시장만 돌아갈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 주죠. 그래도 많은 인구가 모이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 먼저 오르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부터 오르고 금리가 있으니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겠고, 서울에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죠? 공급을 해야 되죠. 주택 공급.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공급하고 빌라나 지어대서 공급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겠죠? 세 식구, 네 식구가 살 수 있는 25평, 34평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이 아파트의 공급을 해줘야 양질의 주택이 생기면서 주택난이 없어지겠죠. 주택난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조정과 보합을 유지하면서 안정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부터라는 거죠. 서울의 어디부터? 서울의 재개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 곳이니까. 원래 비싼 놈은 지금 너무 비싸서 말이 뭐 8억 떨어졌다, 5억 떨어졌다 하더라도 8억 떨어진 데 가서 보시면 다 그래도 25억이에요. 30평대. 뭐 5억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서 보시면 17, 18억입니다. 비싸죠? 그러면 싼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죠? 재개발이죠. 서울의 재개발부터 투자하라. 서울의 재개발이 뭐가 있죠? 재개발은 1번 지금 가장 하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재개발. 두 번째 가로주택 사업, 가로주택 재개발. 세 번째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일반 도정법으로 가는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도 이제 인기가 좋아지겠죠? 재건축도 과감하게 낡은 주택을 갖고 있어.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화적 보존적 가치 이런 것보다도 주거의 편의성을 제거하고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겠고, 뭐 1억 이하, 뭐 2억 이하는 재개발 쪽으로 가겠고, 아무래도 3, 4억, 4, 5억 또는 좋은 지역 7, 8억 투자하는 쪽으로는 재건축으로 가지 않겠으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들어가서 집 리모델링해서 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고향처럼 오래 살 지역 이런 쪽으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1차 이제 작년 12월 21일 1차 그다음에 2차 어제죠. 1월 5일 규제는 정말 부동산 그동안 꽉 거래가 막혔던 꽉 막혀서 들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면 이제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기로 돌아섰다. 이게 부동산이 잘 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돈이 좀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부동산 잘 되면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도 좀 살아날 거다. 돈이 꽉 막혀 있으니까 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살아나면 부동산도 살아나듯이 부동산도 살아나면 주식시장도 같이 살아나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나마 올해 벽두에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주는 숫자 하나 6 발표됐죠. 6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6위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인구 5천만 대 안 되는 나라가 영향력이 6위라는 거예요. 1위 부동의 1위 미국 다음 지금 현재 미국이 다음에 더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 직접 타격을 주는 나라 2위가 중국, 3위 러시아, 4위 어디죠? 독일, 5위 영국, 6위가 한국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명품 그런 거 만드는 나라 어디죠? 프랑스잖아요. 이제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긴 한데 이제 안 좋아하려고요. 우리나라보다 터졌잖아요. 예술의 나라 어쩌더라도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6위, 프랑스가 7위다. 일본, 우리 옛날에 일제 되게 좋아했죠. 요즘 일본이 싸서 간다고 하는데 가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훨씬 볼거리도 많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길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일본이 8위로 떨어졌죠. 일본. 자부심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토끼년 시작했으니까 자부심도 막 늘어났는데 또 이렇게 경제 활성화까지 일어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발생됐던 2019년, 2022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제 소비도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지 말고 좀 이렇게 경제 활성화가 되면 있는 집들, 있는 사람 좀 팔고 그렇게 해서 좀 소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해서 경제 활성화가 돼서 맨날 경제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제 활성화가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요즘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규제 해제가 돼서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기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 전략 잘 짜시고 무주택자 이런 분들 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유주택을 위한 전략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죠. 전문가 의견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저번에 이제 TV를 보다가 30대 정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이제 화곡동 쪽에 이제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여기가 좀 모아타운 후보지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뭐 앞으로 재개발이 뭐 있다 없다 하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저는 이 일대에 어떤 제 집을 좀 마련하고 싶은데 좀 어떤지 전문가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모아타운 네. 후보지로 지금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 후보지로. 네, 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 네. 매수해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방송 보고 30대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현재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입니다. 결혼을 하셨어요? 네. 예. 사실은 34살도 늦은 거예요. 원래 24살, 20대 초반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네. 그때는 신용도 좋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네. 자녀 양육이라든가 돈이 좀 덜 들어갈 때잖아요.
네. 그때 신용 대출이라도 2천만 원이나 투자했으면 지금 최소한 20대에 투자했으면 7, 8억은 벌었겠죠. 그죠? 아, 네네.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가 이제 저기 학교를 다니고 하면 지금은 본인의 아파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주거 편의하는 거 이렇게 하실까 만드시고요. 네. 만들거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5천만 원 증여해가지고 네. 꼭 뭐라도 하나 사주기 바래요. 아, 네네. 훌륭한 아니다. 똑똑한 할머니가 손자까지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오늘 투자하는 것보다. 네네. 예. 그래서 똑똑한 할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이제 투자하려고 하면 가장 네. 걸림돌이 누구예요? 하곡동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돈이에요? 아니죠. 네. 남편이 걸림돌이에요. 남편이. 그래요? 남편의 반대가 심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좋은 할머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네. 항상 우리나라의 남편 이때는 할아버지겠죠. 조부모. 할아버지는 투자를 한다면 아유 좀 고지식해요. 왜 투자해? 내가 먹여 살리는데 끝도 가지 마. 나는 처자식 먹을 자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은매 기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집 하나 꼴랑 있거나 없는 무주택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설득을 시키거나 그냥 뭐 한번 뭐 그냥 대판 싸울 거 각오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만 되는 거고 또 이 할머니가 그 이제 여기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아들도 이 아버지들을 닮아서 또 고지시켜서 안 해요. 결혼하면 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 며느리 됐잖아요, 그죠? 네. 이 할머니의 또 지원이 없으면 아들도 고지시켜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또 집을 사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이제 손주가 한 셋 있다고 하면 셋들이 장가갈 때쯤 되면 다 10억 갖고 있어요. 대부분. 아셨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네. 남편의 직장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남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좀 유동적인 편이어가지고. 예, 오케이, 유동적. 네네. 우리 신부님 우리 부인께서의 직장 위치는요? 저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 그렇게 네. 예, 유동적. 네. 뭔가 불안정하네요. 네, 그래- 그 출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러면- 장소는 용산이랑 종로 쪽인데 예. 네, 워낙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친정은 어디예요? 친정. 친정이 화곡동이에요. 하곡동. 네.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지금 2억 정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2억 정도에서 네. 2억 정도에서 하곡동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방송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하곡동이 뭐 전세 사기에 가장 문제가 좀 많죠. 네네. 이 동네가 그만큼 신축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다 되려면 여기가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네예요. 네. 예. 오히려 2억 정도가 된다면은요. 네. 오히려 종로도 가깝고 뭐 좀 네. 유동적이지만 도심에 가까운 쪽이 좋잖아요. 네. 좀 확실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모아주택 가는 것보다 역세권 개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여기 꼭 가보세요. 어디요? 홍제역. 아, 네. 여기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홍제역 아세요? 네네, 압니다. 여기 이렇게 도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시청 여기 있죠. 네. 종로 일대 여기에 종로 일대는 도심은 주로 상업 및 업무 시적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인근들의 아파트들이 전세 살고 임대 살고 전세 수요와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실거주 수요도 많고 무학재역 다음에 홍제역이거든요. 네. 무학재역과 독립문역은 살만한 주거 공간이 적어요. 다 이게 산과 공원이에요. 근데 네. 홍제역은 넓어요. 아, 네. 여기 인왕시장도 있고요. 네. 유진상가도 있고 넓죠. 학교도 있고. 그 뒤에 녹번역, 불광역, 연신내역 아시죠? 네. 여기 보면 대조동, 불광 5구역 가격 비싸요, 싸요? 이쪽 동네. 안 비싸지 않나요? 여기 비싸요, 지금. 비싸요? 아, 네. 많이 비싸요. 아, 네. 예, 그래서 불광동이나 녹변역보다는 홍제역이 훨씬 더 홍제동이 낫죠. 여기 재개발하면 네. 하곡동보다 더 빠르고요. 네. 더 많이 오를 지역이니까 아, 홍제역 가셔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재개발 구역 내에 들어가면은 비싸니까
네. 여기 1구역, 역세권 1구역 있거든요. 네. 1구역이나 인왕초등학교 인근 있죠. 네. 2구역 예정지 하나 투자하시기 바래요. 아, 네. 여기 그다음에 홍제역 앞쪽으로도 역세권 개발 예정지인데 네. 우리 시청자님 벌써 나이가 34서 결혼했으니까 조금 돈을 무리를 하더라도 빨리 아파트 되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요쪽 여기 인왕초등학교 쪽 이쪽으로 좀 하시기 바래요. 여기 홍제동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했거든요. 네. 예,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을 까먹는 요인들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노후 주택들, 빌라나 단독 주택들이잖아요. 네. 얘들이 다 아파트 지어지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아, 네. 위치가 바로 좋고 3호선 타면은 강남 가요 안 가요? 가요. 강남 너무 비싸죠. 네. 비싸니까 전세와 실수 거주 수요가 여기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간단해요. 여기 네. 이거 3호선 끝에 여기 어디예요? 대화역 쪽인가 가잖아요. 아, 네. 그 일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일산 보세요. 여기가 홍제역인데 녹번역, 불광역, 연신내, 구파발도 네. 비싸죠. 직축, 삼송도 비싸죠. 원흥지역도 비싸죠, 그죠? 네. 원당, 대곡역도 요즘 뭐 지택수는데 비싸잖아요. 네. 이거 따고 가면 저기 어디예요? 일산이잖아요. 일산은 네. 이 3호선에 일산에 앞줄이죠. 일산보다 더 앞줄이 대곡이죠. 더 앞줄이 네. 삼송 지축이죠. 네. 더 앞줄이 불광, 구파랑 연신내죠. 네. 더 앞줄이 홍제역이란 말이에요. 네. 네. 위치 네.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지금 규제가 있잖아요. 이제 네. 풀렸어요. 오늘 어제부로 네. 1월 5일, 12월 21일 날 규제 풀리고 규제 1월 5일 날 풀렸잖아요. 네. 이제 투자자들 갈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손을 잡고 서둘러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무거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화곡동은 시간을 좀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셔도 돼요. 아, 네네. 아셨죠? 네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편과 좋은 투자 꼭 올해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홍제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꼼꼼하게 임장 활동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자,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가 강동 둔천 아파트요. 네, 청약을 냈는데 복합상가로 떨어졌어요. 등촌의 복합상가 복합상가 아파트요. 예, 예. 네. 그래서 청약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박사님께 좀 묻고 싶어요. 조언을 받고 싶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좀 자세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등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자세한 위치라든가 어디일까요? 여기 강동 둔천 아파트요. 등촌 아파트요. 예, 예, 예. 복합 상가를 지금 청약 당첨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저기 아파트를 청약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3층까지는 복합상가고 4층에가 떨어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자, 요거 예. 지금 이미 당첨받으신 상황이라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 네, 포기하고 좀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는 게 좋은 건지 요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첨에 떨어졌다는 거 당첨됐다는 뜻이죠? 네, 떨어진 건 낙첨된 거예요. 그러게요. 예. 쌀 사러 가는 건 사는 거예요? 쌀을 매입하는 거예요? 쌀을 파는 거예요? 당첨이 됐어요. 예, 당첨이 됐죠. 예. 쌀 사러 간다라는 것은 쌀을 팔러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끔 거꾸로 되게 몇 개 있어요. 예. 저는 그 총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그 등촌이 아니라 둔촌이요, 강동구.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총 몇 세대냐고요? 주상복합 사신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총 몇 세대? 박사님, 네. 둔촌 아파트가 아니라요, 강동구 둔촌 아파트요. 둔촌 주공. 등촌 주공. 둔촌 강동구요. 예, 예, 알아요. 등촌. 아니 몇 세대냐고요? 거기가 저기
대단지지요. 1200세대죠. 1200세대. 12,000세대. 12,000세대. 아, 12,000세대? 예. 등촌이 아니고요. 박사님. 네. 강동구 둔촌요. 아, 올림픽파크요. 강동구. 예.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예. 등촌주공 예. 당첨 이번에 이제 미분양 나니까 좀 불안한 모양이죠. 아니요. 저희가 마음 먹고 넣었는데요. 네. 하필은 복합상가로 떨어졌다고요. 상가가 3층까지 돼 있고 예. 위에 4층에가 저희가 떨어졌어요. 네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첨됐어요. 예. 그 하필이면 예. 24평형대 하셨나요? 아니요. 18평 했어요. 18평. 예. 몇 명 사실 거예요? 그냥 저희가 사실은 집은 없는데 상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강동구에서 한 20년 살고 그래서 그걸 넣었더니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복합상가로 떨어져서요. 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는요. 예. 분명히 가격은 좀 오를 건데 예. 첫 번째 18평이고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인데 나만 3층까지 상가고 나는 우리 시청자님은 몇 층 됐어요? 4층 됐어요? 또 거기다 대고? 예, 4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 저희 치킨집 하면 남편도요. 치킨집 냄새가 예? 모락모락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예. 팔기도 하고 새 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 괜히 애물단지 될 것 같아요. 예, 애물단지 같아요. 현재 이미. 예. 그것도 18평형에. 예. 예. 지금 현재 예. 둔촌주공은 제가 예. 저번에도 방송하신 분한테 무조건 갖고 가라. 그리고 했는데 시청자님은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이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분양분 살 수 있는 자금 있어요, 없어요? 미분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으로 갈아타세요. 30평대라도. 오늘 미분양으로요? 예. 아시죠? 1월 어제 예. 중도금 대출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예. 방송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1월 5일 날 예. 그 해제 그 미분양 아파트 예. 그 받을 알고 있습니다. 경우 그러니까 금액 12억, 5억까지 예. 상한선 있는 거 제한 폐지하고 예. 모두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예. 기왕이면 신간 예. 편한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때까지 예. 이거 막 해서 이거 저는요 예. 무조건 포기하시고 예. 다른 걸로 좀 갈아타세요. 박사님. 네. 그리고요. 저희가요. 네. 무주택인데 공동 명의로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한 사람 몫을 우리 딸 앞으로 증여하는 건 어떤지 좀 묻고 싶어요. 어디 상가예요? 구리시에 있거든요. 구리시에 예. 땅 뭐 상가가 돈 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우 저희도 너무 부동산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무주택이면서 상가를 먼저 샀던 케이스예요. 예. 뭐 그때는 이제 연세도 되시고 하니까 은퇴자들은 월세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 상가 돈 아니라도 연금으로 둘이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따님에게 이거 증여하지 마시고 예. 그냥 매각하세요. 괜히 짐 하나 갖고 가지 마시고. 지금 요즘에 매각이 안 되잖아요. 예. 상가는 잘못 사면 상가집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경험하고 상가집을 있어요. 딸한테 주려고 그래요? 딸한테는 좀 이쁘고 하니까 좋은 거 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희 딸이 네. 좀 다리가 아파서 지금 버는 게 시원찮아요. 예. 그래서 상가를 반을 증여를 해서 딸 앞으로 뭘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딸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죠. 예. 더 벌이가 안 될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월세 찔끔 그거 받아서 뭐예요, 그죠? 예.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서울에 용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청파동 같은 데 있죠. 예. 거기에다가 한 뭐 2억 5천 증여하셔가지고 청파동이나 이태원 이런 데다가 빌라 하나라도 사주세요. 예. 단돈 5억이라도 버는 게 낫잖아요. 예. 그 월세 100만 원 받아가지고 5억 들려면은요. 예. 1,200만 원씩 몇 년 모아야 돼요. 뭐 50년 그 의미가 없는 거 박사님.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그 따님에게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따님 명의로 투자를 서울에 하나 해주세요.
예, 그럼 큰 돈 됩니다. 예, 그리고 딸이 부자가 돼야만 어디 가서 네. 기한 죽고 살아요. 그러게요. 예. 박사님, 네. 그러면 3년 있다 청약을 하면 어떨까요? 3년 있다 청약? 예, 예, 그러지 말고 지금 청약 기회니까 이거 네. 포기하고 예. 서울 두루두루 해가지고 예, 이제 아직은 미분양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골라서 하나 하시기 바래요. 그게 하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말을 못 하겠고 네, 남편하고 본인하고 따님하고 셋이서 오셔서 상담 한번 받으세요. 그럴까요? 딸도 네. 돈 벌어주고 우리 네. 시청자님도 둔촌동 18평이야. 이거 상가 그 치킨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예, 저녁 때 시끄러워서 안 돼요. 버릴 거 그럴 것 같아요, 과감하게 그때. 버려주세요. 예, 미련 없이 버리겠습니다. 예, 밀어서 버리고 오셔서 좋은 투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예, 걱정하지 너무,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당첨되신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투자처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1:1 대면 상담 나오셔서 꼼꼼하게 잘 상담 받아보시고 임상 활동도 잘 해보시고요. 어떤 투자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도 그 분양을 청약이 됐는데요. 네. 청약이 어디가 됐냐면 남양주시 와북 덕소리 도심 강변 한양 수장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강 조망권이고 14층이고 근데 그 경의중앙선 도심역 바로 옆에 14층에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참 기다리고 막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요즘에 지금 보니까 아파트 시세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산 신도시를 들어갈까 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네.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 6억 정도로는 못 들어가서 이제 포기를 하고 여기를 이제 넣었는데 그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너무 쭉 떨어져가지고 제가 또 알아봤더니 다산이 7억에서 6억 5천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를 청약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산 신도시로 해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를 포기를 하고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다산 신도시로 내년 저희가 전세가 끝나가지고 네. 24년 한 5월쯤에 저희가 내년에 이거를 다산 신도시로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선택이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남양주시 네네네. 일단 청약은 당첨되셨는데 요걸 네네. 그대로 그냥 당첨된 채로 들어가야 네. 되는 건지 아니면 네네네. 다산 신도시 좀 기다렸다가 그쪽으로 네. 갈지 요거 네. 지금 고민을 하고 근데 계시는데 거기까지 이제 또 이게 시세가 계속 떨어질지 또 중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너무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문의를 선택을 좀 드리려고 하셔야 될 전화드렸습니다. 시점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한번 네네네.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끼인데 제 네네. 얼굴도 봤으니까 네네. 부자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거 혼자 고민하셨죠? 네, 저희 네. 남편이랑 같이 또 고민하고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도 부동산 초보죠? 네, 초보죠. 초보들은 네. 덕소나 뭐 네. 다산이나 둘 다 네. 돈 안 되는 데서 왔다 갔다 고민만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돈 안 되는 고민만 해. 음, 왜냐하면 초보들은 돈 안 되는 것만 갖고 고민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용 범위 내가 여기니까 예. 요 동네니까요. 어쩔 수 가용이고 뭐고 가네요. 네.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네네. 그냥 전세 사세요. 전세요. 그리고 돈은요 네. 서울에다가 넣어놓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나이 많아요. 50세예요. 50대. 네. 아직 근데 아직도 이러고 75세까지는 있어요. 벌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부동산 한번 잘 눈 뜨면은요 네네. 은퇴가 없어요. 90까지 할 수 있어요. 죽기 전까지. 예. 그리고 부동산 눈 안 뜨면은요 네. 나중에 자녀들 결혼하고 애들 손주 나올 때 그때 눈 뜨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눈이 멀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때는 늦어.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 유튜브 보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5천만 원 가지고 딸한테 재개발을 하나 사놔라. 예,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부터. 5천만 원 아니라 뭐 예.
그 투자할 때는 많아요. 아, 다만 그래요. 5천 가지고 5억을 버느냐 안 버느냐 뭐 이런 게 더 네네네. 중요한 거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고민하는 데가 그냥 네. 사는 데야. 그냥 50% 돈 버는 거 관련 없다 이거죠. 아, 지금 남편 직장 그렇구나. 위치가 어디예요? 직장은 옮길 수 있어요. 제가 직장이 지금 이쪽이 네. 태릉 쪽이거든요. 부인께서 태릉 쪽. 예, 예, 예. 예.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한 7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신 거예요? 7억이 여유가 자금이 있는 게 아니고 가용 자금. 가용 대출이랑 자금? 다 해서. 예, 예, 예. 그러면 예, 예. 지금 몇 주택자세요? 없어요. 무주택? 예. 네. 자녀분은 몇 살 몇 살이세요? 23하고 6학년 하나 있어요. 23살하고 6학년.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어디 이제 거주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무주택으로 여기저기 막 이런 뭐 예, 이렇게 좋아요. 보다가, 그러니까 예, 6학년이면 놓쳐버렸어요. 이제 중학교 예, 예, 들어가면 얘 이사 이제 얘 때문에 예, 예, 중고등학교 때 이사 못 하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문제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태릉이시라면 네, 네. 서울로 오셔야 되는데요. 네. 조금 낡은 깨끗한 집 그런 집 살지 말고요. 예, 예.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보면 네, 네. 이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을 벗어나서 네. 깨끗하고 예. 큰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그냥 서울 들어와서 더럽고 좁은 집 사세요. 이게 더 내 노후 대책도 중요하고 네. 자녀들 결혼 자금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눈을 떠야 돼요. 투자 세계를. 서울 벗어나서 눈 뜨기 쉽지가 않아요. 맨날 고만고만사만 보이거든.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남편 50대면 아직 어리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50대거든. 아직도 꿈과 미래가 엄청 많이 있고요. 네네. 우리 50대들 잘 일 안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 지금 노가다 현장만 가도 하루에 일당 30만 원, 40만 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나 60 먹어서 몸만 빼도 30만 원 벌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이 세상 자존심 필요 없어요. 이 자본주의 돈만 많으면 돼. 네네. 그리고 딸이 아직 6학년이기 때문에 네. 아드님은 졸업하고 시집 보낼까지 뭐 딸 하려면 앞으로 20년 걸리는데 예. 남편 50대 초반이라 하면은 아직 70대까지 돈 벌어야만 해요. 그래야 먹고 살려. 네네. 그러니까 예. 일단 돈 버는 걸로 하고요. 예, 예. 빌라 가서 살아. 서울에 빌라. 서울에 빌라요? 예. 네. 여기 하나 불러줄 테니까 네. 이거 하나 보고 네. 태릉에서 출퇴근 안 하면 다른 후보자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네.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1번, 네. 1번 신촌역 아시죠? 신촌역이요. 예. 예. 여기 마포 신촌역. 네. 여기 이대, 홍대, 서강대 있는데 예, 예, 예. 신촌역 거기 몇 번 출구냐면은요. 네. 5번 출구 있네요. 5번 출구. 네. 여기 가서 방 3개짜리 빌라 7, 8억이면 사거든요. 여기 창천중학교, 창천초등학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홍대 있고 이대 있고 연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가 6학년짜리 아이가 여기 학교 들어오면 네. 눈 좀 뜰 거예요. 아주 좋고 그 대신 우리 시청자님 태릉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는 그런 몸테크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갈만한 데 있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좋을 텐데 네. 가격 엄청 많이 오를.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네.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이제 재건축 들어가면 가격 오를 때가 있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혹시 자녀분 지금 저는 자녀분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6학년짜리 네. 아이 도남초등학교 보내세요. 도남초등학교. 그리고 도남초등학교? 여기에 삼선중 동구 여자중학교 있거든요. 예, 예. 예. 6학년짜리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예, 여기 삼선중학교 굉장히 좋아요. 여기 한성대 입구역 아시죠? 네, 네. 성신여대 입구역 아시죠? 네, 네. 여기서 태릉 출퇴근하기 좋거든요. 여기 가면 한진 아파트 있어요. 네.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아파트가 4, 5년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거든요. 네. 한 거의 5천 세대 돼요. 세대 수가. 아.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보면 병풍처럼 쫙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여기 하나 아파트 대출을 조금 끼워서라도 이거 하나 사시기 바래요. 한신 아파트요? 한진 아파트.
한진 아파트? 도남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근데 제가 여기 계속 태릉에 있는 게 아니고 방이동도 본사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럼 방이동 내려가서 여기 지하철 타고 내려가가지고 네, 갈아타고 하시고 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네네. 정 안 되면 네. 주거용으로 전세 끼고 사놓고요. 네. 본인 직장 가까운데 월세나 전세 사세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남편과 예. 부인 둘이 맞벌이 하는데 네. 지금 서울 못 들어오면 예.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차 대표가 오라고 할 때 와. 예. 그러니까. 그리고 3년 있다가 다시 상담 받으세요. 이거 둘 중에 무조건 하나 하세요. 이유도 예, 없어. 알겠습니다. 꼭 돈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네. 예. 서울 알겠습니다. 입성하라. 지금 이렇게 가격 떨어져서 입장 못 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못 해요, 이제. 지금 철근값, 콘크리트값, 땅값, 네, 네, 인건비 올라가지고요. 새로 네. 아파트 짓는 것들은 이제 입성 못 해요. 그렇죠. 못하죠. 아예. 예. 지금 가격 떨어진 거 규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서울에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원자님 서울 살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들어올 준비하세요. 엄청 중요하고 그다음 지금 아까 뭐 5천만 원 가지고 자녀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이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내가 꼭 전제를 뭐라고 했었어요. 본인이 아파트 하나 있고 난 후에 자녀 투자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지금 제대로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지금 꿈 깨요.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 지금 현재 존재감이 예. 지금 네. 오늘 네. 토끼년 지금 현재 토끼처럼 F 둘 자녀 데리고 서울 입성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건데 꼭 못 사는 사람들 큰 집 깨끗한 집 살려고 그래. 서울 사람들 다 부자여도 더럽고 낡은 아파트 살고 있어요. 빌라도 살고 있어요. 부자들도. 네. 그 넓은 데 사는데 익숙하면 그만큼 내가 부자 되는 거 거리가 멀어요. 예. 애들도 그렇게 몸을 내가 지금 상상 보면은요. 네. 신혼부부들도 보면 네. 서울에서 조그마한 빌라 쪼가리에 살아서 아파트 돼서 15, 10% 벌어야 되는데 굳이 그냥 애들 그 뽀다구 뭐 가오 잡느라고 맞아. 30평대 가서 새 아파트 가서 사가지고 기름값 있죠. 기름값만 한 달에 3, 40만 원씩 날리는 거야. 돈을 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여기가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 혹시 네. 이쪽 방이동이나 뭐 이렇게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없을까요? 꼭 비싼 데 탔더라 보면. 비싼데. 지금 여기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겨우 야, 얘기했는데 한번 저희- 찾아보죠. 저희 형편에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용자가 돈이 얼마 있어요? 다 끌어서 6억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대출이랑 가서 다 시작하라고. 써서. 거기 전세 끼고 아, 사들었더라도 다른데 빌라 월세를 살더라도 돈이 돈테크를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60대 은퇴할 때 네. 돈이 많은 게 가오예요. 맞습니다. 그 뭐 이게 돈 벌 때 가서 깨끗한 집 사는 게 가오 아니에요. 네네. 아셨죠? 네. 한번 알겠습니다.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네. 가보세요. 출퇴근 한번 방이동 조금 네. 서울은 다 그 거리예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네네네. 아셨죠? 네. 시간만 알겠습니다. 많으면 그냥 계속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예. 시간이 방송 시간이 끝나가지고 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네.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날 1시에 세미나 있거든요. 예. 남편 같이 손잡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자, 올해 감사합니다. 목표 부자 됩시다. 네, 부자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자 됩시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세미나 신청과 그리고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